x가 확률 변수인 거 알잖아, 맞아?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뭐냐면 그 어떤 범위에 속하는, 그러니까 구간이라 생각하면 돼요. 수트 배우는 사람들은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는 이렇게 낮게였잖아, 맞아? 한 개, 두 개, 세 개, 막 0, 1, 2, 3 이렇게, 아니면 그 가부관계라고 했잖아. 물론 가부관계 본 적은 없지만. 근데 얘는 어떤 범위가 이렇게 있으면 뭐 1부터 2까지 있으면 1부터 2까지의 모든 실수값을 다 가져야 돼. 그때의 확률 변수 x를 뭐다?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냐면 x가 뭐다? 시간, 온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체중, 뭐 키, 이런 것들의 변화는 다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 예를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나도 솔직히 이게 어려운데 그냥 무조건 교과서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맞지는 거더라. 나도 따지진 않을까 이거지. 뭐냐면 어떤 회사가 있어. 그래서 회사원들의 출근 시간을 조사를 했대. 됐니?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있어. 얘네들의 등교 시간이 있대. 그래서 얘네들을 내가 X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 1번. 얘는 이사확률 변수다. 2번. 연속확률 변수다. 이거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대신에 왜냐면 교과서에 실려져 있어서. 회사원들, 학생들, 그 어떤 학교가 있으면 어떤 회사가 있으면 보이는 뭔 거 같니? 1번인 거 같니? 2번인 거 같니? 1번. 예원이는? 1번. 백민지 너는? 2번 할 게 뭐 어딨어? 솔직히 네 생각을 소신 발언해야 되는데 왜 2번 할 게 없는 거야? 답이 나도 1번일 것 같은데 2번이야. 그러니까 즉 뭐냐면 얘네들은 뭐다? 연속 확률 변수야.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나도 이산이라고 처음에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회사원 각각에 대한 출근 시간이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회사원 A가 8시 3분, 회사원 B가 8시 5분, 회사원 그다음 이제 뭐 Z가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각각에 대한 거라서 나는 이산이라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래.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여튼 제일 빨리 오는 애가 8시고 제일 늦게 오는 애가 8시 50분이면 그 사이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이에 있는 시간에 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8시부터 8시 50분 사이에 있는 것 중에서 뭐 대응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연속확률 변수로 봐래. 교과서가. 근데 난 아직도 이 부분이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왜냐면 끊기잖아. 각각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산인 것 같은데 일단 교과서가 전부 다 얘를 연속확률 변수로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연속확률 변수라고 그냥 외우세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라고 해라고? 시간 이 단어가 있으니까 뭐다? 연속이라 받아들이면 좀 더 마음이 편할 겁니다. 이제. 학교 지출에도 많거든요. 이 동네에도. 왜냐면 이게 신사고 교과서가 이 문제가 대놓고 실려져 있어. 이제 얘가 이산이냐 연속이냐? 근데 연속이라는 건 알겠지? 됐죠? 그 다음 이게 뭐냐면 갑자기 뜬금없는 이상한 fx가 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fx라고 지금 이제 하는 게 지금 얘가 구간 알파에서 베타에서 정의가 돼 있고 그래서 fx의 함수값들이 다 0 이상이 나와야 된대요. 이게 1번 조건이에요. 그 다음 2번 조건은 이제 뭐냐면 요놈의 P, A부터 B까지 요 확률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봐야 돼. 이산에서는
뭐다? 이게 낱개를 더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 뭐지? 함수값 자체가 확률이었잖아, 맞아? 여기서는 좀 다르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봐봐, 우리 이거 기억나나요? 그 확률할 때 기하학적 확률 그때 기억나? 요렇게 그때 정사각형에다가 여기에 이제 요 점 두 개를 이제 꼭지점을 가지고 다른 점 한 점을 꼭지점에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확률이 0이었던 거 기억나나요? 왜냐면 전체 영역의 크기분의 그 사건 영역의 크기인데 전체 영역은 넓이가 나오는데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선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선은 넓이가 없다고 했잖아, 맞아? 기억나죠? 그래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 뭐냐면 얘가 범위를 다 취하기 때문에 함수값 그 자체로는 확률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도 뭐냐면 넓이를 지금 확률로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약속이라겠지. 그래서 얘를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그래서 뭐다? 요놈의 함수를 적분한 거 넓이지. 요놈의 넓이를 뭐다? 확률로 약속을 하겠다고. fx가 0 이상이니까 음수는 안 나온단다. 정적분값이 알겠지. 수출을 안 하면 확통이 이해가 잘 안 돼야겠지. 그래서 뭐다? 넓이가 확률입니다. 그 넓이의 계산은 정적분인데 그러면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 쌤 수초 안 배우고 그러면 통계 여기 못해요? 그건 아니야. 여기를 적분 기호는 배우지만 적분을 웬만하면 여기 fx가 상수 함수거나 1차 함수인 경우들로만 구성을 해줄 거야. 그럼 그게 무슨 말인데? 상수 함수라면 직사각형 넓이가 될 거고 1차 함수라면 삼각형 넓이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직선, 상수 이렇게 된다면 이런 거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직선 폼을 내줄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적도 한두 번 있었어요. 옛날에 잠깐 그때 교육과정상. 근데 그 말고는 웬만하면 fx는 직선으로 구성이 돼 있을 거라서 얘는 뭐다? 그러니까 선분들로 구성이 될게. 됐니? 선분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적분 방법은 까먹어도 상관없다는 거 알겠지? 여기까지 지금 됐나요? 근데 이제 기억해야 될 건데 거기도 적혀져 있죠. 넓이가 확률이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함수값이 확률이 아니다. 그러니까 즉 fx의 함수값은 확률이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함수값인 것 뿐이고 그 함수값들을 다다다 적분한다는 말에 넓이를 구했단 말이겠지. 선들을 다 더하면 우리가 선들 이렇게 다 더하면 면적이 만들어진잖아, 맞아? 그래서 그 논리처럼 뭐다? 함수값 자체는 확률이 아니고 넓이가 확률이다 라는 거는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 조금 다 누르고 할게요. 1이죠, 맞죠? 근데 얘가 fx가 그냥 여기서 정의된 데 있잖아, 맞아? 됐지? 그러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면 처음부터 끝까지지. 그걸 적분하면 아까 뭐라고? 확률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확률이면 1이지, 맞아? 확률 총합은 1. 그래서 요게 확률 총합은 1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fx가 잠깐만요. 내가 잘못 적었네. 큰일 났네. 여튼 fx가 맞았어. 이것만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fx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뭐다? 우리는 이 fx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겠다고. 됐니? 이건 좀 지웠고 있잖아. 헷갈릴 수도 있겠다. 아닌가? 이렇게 fx 적으면 상관없긴 한데. 일단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좀 다시 적어줄게. 이게 낫겠다. 봐봐. fx라는 그냥 뭐다?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뭐다? 확률 밀도 함수. 이게 되려면 이 다음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뭐 하면 된다고? 만족하면 된다는 거겠지. 여튼 그냥 중요한 건 이거야. 얘의 함수값은 확률이 아니야. 얘를 뭐 적분값, 넓이가 뭐다? 확률이라는 거 알면 된다겠지.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참고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래 돼 있잖아. px는 a. 얘는 뭔데?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지. 우리 선은 넓이가 제로라고 기억나나요? 수초할 때?
그래서 얘는 뭐다? 0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산에서는 낮게니까 이게 확률값이 막 있었잖아. 근데 연속에서는 그게 없다는 거야. 알겠지? 왜? 적분을 해야지만 확률이 생긴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P A부터 X까지 B 이거랑 P A X B 이거랑 P A X B 그 다음에 P A X B 이산에서는 이거는 명백하게 다르잖아. 왜? 우리가 이산에서는 PX가 2부터 4까지면 얘가 PX가 2, PX가 3, PX가 4 이렇게 됐잖아. 맞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뭔데? 이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뭔데? PX는 2, 그 다음 PX는 3 이렇게 됐잖아. 맞지? 그래서 명백하게 이것들이 다르잖아. 이게 4가 있고 4가 없고니까. 근데 연속에서는 뭐라고? 이게 다 같다고. 왜? 선은 넓이가 제로이기 때문에 선 하나 있다 없다 해서 넓이가 바뀌진 않는다고. 이까지 됐나요? 이게 이산과 연속의 차이점이에요. 그렇죠? 연속에서는 같다. 됐나요? 그럼 이제 거기 밑에 이제 얘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얘를 관찰을 해보면 fx가 2분의 1 빼기 8분의 1x 그 다음에 0부터 4까지 x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p 0 x 2 얘를 지금 구해달라고 보시면 돼 있잖아. 맞아? 그래서 일단은 그냥 원래 그냥 사실 그냥 구하면 되는데 예의상 얘가 확률 밀도 함수인지도 먼저 체크를 한번 그냥 해보자고. 요거 세 개를 만족하는지부터. 그러면 1번부터 그냥 봐봐. 얘 그림 그릴 줄 아니 얘들아? 여기 x고 여기 y잖아. 맞아? 0 넣어버리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4 넣어버리면 뭐가 되니? 0 되지. 4는 여기 있다고. 얘가 지금 그래프가 딱 요렇게만 주어져 있다고. 됐니? 그러면 1번 조건이 뭔데? fx가 0 이상이 되잖아. 다 0 이상 맞지? 주어진 범위 안에서. 맞습니까? 보이니 이해되고 있나요? 그럼 이제 2번 조건은 이제 그냥 이거는 뭐 무시하면 될 거고 이건 각계산이니까 3번 조건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3번 조건이 뭐냐면 여기가 정의되어 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요 놈의 넓이가 지금 1이냐고 물어보고 있다고. 적분 안 해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물론 적분 기호로 적으면 이렇게 0부터 4까지 그 놈의 뭐야? 2분의 1 빼기 8분의 1x dx를 하면 되지만 우리 미치지 않고서 상표 넓이를 구해낼 수 있잖아. 맞아? 그럼 2분의 1에다가 밑변이 4고 높이가 2분의 1에서 얘는 몇 나와요? 1 나오게 됩니다. 즉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삼각형 넓이 법칙을 쓰면 돼요. 됐니?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뭐냐면 fx가 0 이상에다가 주어진 범위에서 적분이 일단 1이 나왔으니까 이놈의 fx는 지금 뭐가 돼버리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앞으로 수업 시간에 확률 밀도 함수는 그냥 확밀함이라 적으면 되겠지. 됐니? 그러면 구하고자 게 이게 확률을 구해달라며. 그래서 아까 뭐라고? 확률은 적분값이라며. 그럼 여기 봐봐. 적분을 안 하고 구할 거야 웬만하면. 피치 못할 사정인가? fx가 1차 이제 뭐지? fx가 이제 그 2차식이 넘어가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게 아니면 하자. 봐봐. 여기서 2라며. 2는 여기 아니야? 맞니? 그러면 0부터 2까지면 요거 맞아? 요거. 그럼 사다리 넓이 구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2, 몇인지를 보자고. 여기 넣어버리자.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얘는 뭐다? 사다리꼴 넓이를 번역을 하자는 거죠. 얘는 2분의 1에다가 윗변이 4분의 1 아랫변이 2분의 1 높이가 2가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됐나요? 그럼 얘는 4분의 3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4분의 3입니다. 쫄 필요는 없다. 알겠지? 일단 거기 이제 예제 있죠. 예제. 예제를 보면 지금 fx가 확률 밀도함수 적혀져 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안 적을게. 그래서 fx가 kx고 0부터 2까지일 때 1번이 k값을 구해달라. 그 다음에 2번이 확률값을 구해달라. 똑같아요.
항상 모든 거의 시작은 뭐다? 확률 총합은 1이다를 쓰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는 확률 총합은 1이다를 이용을 해서 K 값을 구해낼 거라고. 그러면 이게 뭐라고? 기호로 적으면 범위가 0부터 2까지니까 0부터 2까지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을 했더니 얘가 몇이 나온다고? 1 나온다고. 됐니? 근데 우리는 얘를 뭐다? 적분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서 볼 거라고요.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있고 100대씩 K가 음수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K가 음수가 되면 X축 밑으로 내려가겠지. 근데 확률 밀도 함수는 무조건 0 이상이라며. 그러면 K는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리면 되어야겠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너는 따질 수 있잖아. 쌤, K가 왜 0은 안 해요? 봐봐. K가 0이면 그냥 X축이잖아. X축 넓이 있니? 없다고. 근데 우리 넓이가 뭐가 돼야 돼? 1 돼야 된다고. 넓이가 1. 그러니까 뭐다? K가 0이 불가능하다는 거겠지. 그래서 뭐다? 여기서는 K가 0수밖에 안 된다는 거겠지. 뭐랑? 그럼 여기가 지금 2라고 2. 그럼 여기가 2, 몇이야? 2K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요거 넓이가 지금 몇이라고? 1 돼야 된다고. 1.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고? 2분의 1에다가 밑변은 2고 높이는 2K가 됩니다. 가로, 세로. 맞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2K가 나오죠. 그게 1이라고 확률 총합. 그럼 K가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뭐다? 1번. 그 다음에 이제 2번 풀이로 넘어가게 되면 0부터 1까지라며. 그러면 0부터 1까지도 우리는 웬만하면 적분을 안 한다고. 자, 그럼 1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맞아?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가 뭐야? 0부터 1까지가 되겠지. 자, 여기가 이제 y는 k가 2분의 1 알아냈으니까 2분의 1 생각 알아냈잖아. 그럼 1 넣으면 여기가 몇이야? 1, 2분의 1 됩니다. 맞아? 그러면 요거 1 밑변 높이 2분의 1 이래 되겠지. 맞아? 그래서 삼각형 넓이인 2분의 1에 1 곱하기 2분의 1 답이 몇 나온다고? 4분의 1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다. E가 뭐야? 평균. V가 뭐지? 분산. 그 다음에 시그마가 표준 편차였다. 맞아? 그래서 이제 드립이라고 했다. 원리가 아니야. 이산 연속. 그래서 여기에 E, V, 시그마 이렇게 적을게겠지. 이산에서 연속 정의가 뭐였지? 100dc. 시그마 K는 뭐 0부터 1부터? 1부터? 뭐 N까지 하자. XK, PK. 요게 이산에서의 평균의 정의였다. 기억나나요? XI, PI. 기억나죠? 분산의 정의는 뭐였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M 제곱 PK.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습니다. 맞아?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단순히 뭐였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었다고. 맞아? 됐니? 자, 시그마를 우리말로 하면 이산합이라고 합니다. 낱개로 떨어져 있는 것의 합기호입니다. 연속합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인테그랄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평균 구하는 정의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거는 문제에서 제시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x 곱하기 fx dx. 요게 지금 뭐냐면 x fx 시그마 인테그랄. 요게 뭐냐면 평균의 정의입니다. 그치? 왜 이거예요? 그럼 물을 필요는 없어야겠지. 그거는 설명 못하니까 고등학교 과정거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의 정의는 이제 뭐냐면 시그마 대신에 뭐 적자고? 인테그랄 적자고. 그 다음에 여기가 x m 돼 있으니까 x 빼기 m의 제곱에 fx dx가 돼요. 약속이다. 그치?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똑같아요. 뭐? 루트 vx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니? 근데 여기 사이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게. ex의 제곱, 제곱의 평균. 얘는 저희가 뭐였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지? xk만 제곱을 하고
pk를 하는 거였다 맞지?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될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만 제곱하고 fx 그러니까 여기 안에가 제곱이 아니라는 거 알겠지? 여기는 그대로 온 것처럼 여기도 그대로 온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분산에서 우리가 새로운 공식을 배웠잖아 뭐?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을 배웠잖아 맞아? 맞나요? 여기도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여기서 vx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돼요. 그럼 너네가 쌤이가 왜 성립해요? 라고 하면 이거는 뭐 하면 돼? 이거에서 이걸 진짜 제곱해서 빼면 이게 뭐 나옵니다 실제로 됐니? 그래서 요게 일치를 하게 나온다고 이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성립을 한다 그래서 뭐다? 이산에서 배웠던 형태가 이렇게 뭐다? 바뀐다 라고 해서 얘를 뭐다?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리가 이렇게 리가 있지 원리 없이 됐니? 그럼 뒤에 뭐 이상한 게 있는데 쫄 필요 없어 알겠지? 쉬워요 여기는 알겠지? 고등학교 수학 중에서 제일 중학교 틱한 느낌이 이 단원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산에서 특수한 거 하나 배웠잖아 특수한 분포 백문제 뭐 배웠니? 나쁜 아이 얘보다 뭐 배웠니? 이름 있는 분포 아니 그러니까 그 특별한 거 그래 이형 분포를 배웠잖아 맞아? 백문제 공부하는데 증거죠 그것 때 내신 망해라 알겠지?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별로 기분 안 좋은데 두 번째는 고3 남강 그놈이 OMR을 밀렸네? 무조건 OMR을 밀렸네? 밀려가지고 2등급이 나왔네? 그래서 계속 나한테 성적표를 제출 안 했던 거라고 계속 변명하면서 성적표를 안 보내길래 빡쳐 2등급이 나와서 기말고사 때 못 치면 진짜 내가 밀어버리려 했어 나 너네 민다고 안 했잖아 맞지? 내가 뛰어야 된다 했잖아 진짜 밀어버리려고 했어 어떻게 밀릴 수가 있냐고 그래서 뭐냐면 연속에서도 연속확률 변수가 아까 뭐라 했는데 x가 가질 수 있는 값 치수값을 취하면 맞지? 범위 있는 치수값을 취하면 연속확률 분포라면 맞아? 근데 여기서 특별한 분포를 배워요 그게 이름이 뭐냐면 정규 분포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 배웠지? 여기도 배울 거야? 이상한 거 이런 식으로 지금 뭐다 너네한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뭐 어쩔 수가 없다 진짜 사기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빼면 좀 좋은데 요새 통계가 워낙 강조로 돼 있다 보니까 배워야 되나 봐 자 그러면 우리는 x가 이항분 풀었다는 말은 이렇게 BMP 썼잖아 맞아? 맞지? 그래서 이때 평균이 MP였고 그 다음에 분산이 MPQ였고 맞죠? 그 다음에 시그마 X 표준 편차가 루트 MPQ고 이거는 지금 그냥 어차피 이거니까 그 다음에 뭐 EX의 제곱은 모르고 했니? 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제평평제를 거꾸로 쓴다고 얘를 해서 얘를 넘기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VX 더하기 EX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뭐다? MPQ 더하기 MP 제곱된 뭐 이거 외우란 말 아니야 이제 됐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기호를 어떻게 하냐면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얘는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서 B라고 쓰는 거야 바이가 2항 두 개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N이라고 쓰고 얘를 우리가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포에서는 이게 뭐였지? 시행 횟수였죠. P가 뭐였냐면 그 1회 했었을 때 일어나는 확률. 1회 했었을 때 일어나는 확률이잖아, 맞아? 여기서는 M은 너네가 알고 있는 평균이야. 평균이 뭐야? 요거. EX. 근데 이거는 뭔데? 표준 편차의 제곱이 뭐라고? 분산이라고. 여기는 분산을 쓰겠대. 됐니?
근데 이항수포는 어떤 조건이 붙었지? 이놈의 x가 뭐? 개수, 횟수, 뭐 명수, 몇 번 등 뭔가 세는 단위였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뭐지? p가 뭐였지?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을 때 맞아? 이때의 분포가 뭐였냐면 이항분포라고 했다고 맞아? 얘도 조건이 있겠지 맞아? 얘는 이제 어떤 조건이 붙냐면 이건 아직 설명 안 했구나 여기다 할게 얘는 이제 뭐 x 자체는 그냥 연속하는 변수인데 fx가 저 확률 밀도함수 얘가 거기 보면 이상한 게 있지 루트 2파이 시그마에다가 그 다음에 분의 1 그 다음에 이상한 숫자 2 그 다음에 지수 제곱인데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얘를 정규분포라고 부르겠대 여기서 너희가 모르는 기억 뭐 있니? 요것만 모르지? 그래서 이는 파이처럼 무리수예요 그냥 얘를 뭐 자연상수라고 부르는데 파이처럼 원주율처럼 얘는 무리수입니다 거기에 대충 글자 딱 적혀져 있나요? 안 적어놨나요? 나쁜 놈이네 2.718인가? 하여튼 2.72 정도? 한 2.7을 대충 하면 돼요 3.14 159처럼 알겠지? 7281인지 718인지 모르겠다 난 2.7이야겠지 그러면 너네가 이럴 수도 있잖아 쌤 이거를 외워야 되나요? 외우면 좋기는 해 내신에서는 수능에서 외울 필요 없는데 근데 일단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안 할게 이유가 왜냐면 이거 외울 바에 구조 파악이 더 중요해 보였나?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얘는 1번 선대칭 함수다 2번 점대칭 함수다 뭐야? 선대칭이야 점대칭이야? 점대칭? 저기 정신 나간다 진짜 2차 함수는 선대칭이잖아 점대칭은 이렇게 생긴 거 여기를 막 옮겼는데 이렇게 되는 거 너 이거 세제곱 보이니? 눈이 좀 이상한가 보다 안가 좀 가라겠지 선대칭이잖아 맞아? 여기 봐봐 이거는 모르겠어 이 표현 보이니? 맞니? 얘도 선대칭 함수야 왜 그러냐면 너네 옛날에 이런 거 했다고 우함수, 합성, 기함수가 막 우함수 막 이런 거 했다고 그러면 선대칭 함수랑 어떤 함수를 합성하면 선대칭 함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는 이상한 함수에다가 이 함수를 합성함수 시켰다고 번역을 하면 된다고 그냥 봐봐 그냥 간단하게만 예시 좀 들어볼게 정확히는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gx라는 함수가 그냥 2에다가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고 그럼 난 지금 이게 x는 1 선대칭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럼 x는 1 선대칭이 되려면 1 그러니까 여기 1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면 같은 함수값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라고 칠게 3 그럼 같은 거리 여기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여기 3 넣어봐봐 뭐 나와? 1이라는 거 맞아? 3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어봐봐 뭐 나와? 똑같잖아 맞니? 여기까지 됐지? 본인이 이해되는 거 있지? 숫자 선택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어차피 이거 좀 똑같다 이건 상수일 뿐이야 상수고 지수함수에다가 이상하게 합성된 거라고 이까지 해야 돼? 그래서 얘는 무슨 대칭이라고? x는 m 선대칭 함수라고 일단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백민대씨 이거 함수값 0 가지나요? 안 가지지 왜? 우리 지수함수 기본 골드 다 뭔데? 점근선이 뭔데 다? x축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x축과 안 만나잖아 맞아? 얘도 봐봐
뭘로 어떡하네. 얘 때문에 0이 될 수 없어. 왜? 지수함 제치역은 양수기 때문에. 이해돼? 그럼 여기 봐봐. 얘도 지수함수잖아. 근데 요 값이 0이 아니잖아. 그럼 얘도 fx가 항상 뭐가 돼? 양수가 된다고. 여기까지 됐니? 그럼 다 더 이해되기 쉽게 이제 볼게. 2야 2. 보였나? 이 x값을 점점 숫자를 내가 큰 거 넣을 거야. 뭐 1, 100, 1000, 억, 뭐 10억, 100억, 1000억, 조 이렇게 넣을 거라고. 그러면 함수값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니? 0이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가면 gx는 어디로 간다고? 0이 가까워진다고. 그럼 0이 가까워진다는 말이면 이게 점근선이란 말이라고. 즉 얘는 점근선이 있어요. y는 0이 뭐다? x축이죠. 얘가 점근선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fx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려봤더니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려봤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더래. 여기가 x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x는 m이라고 하는 선이 있어요.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점근선이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된다고. 이게 뭐다? y는 fx의 그래프가 된다고. 이해됐나요? 어차피 이 숫자는 루트 앞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그래서 좀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됐니? 그럼 얘는 봐봐. fx가 항상 0 이상 맞지? 양수인 것도 0 이상이라고 부르잖아. 맞아? 됐니? 그 다음 어차피 넓이 취해서 그냥 확률과 말소하면 되고 뭐 2번 조건 만든다는 거라고. 됐니? 근데 얘는 x축과의 교점이 없으니까 이래 된다고. 뭐냐? 인테그랄. 이건 고등학교 교육 아니야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dx를 했더니 얘가 뭐가 났다고? 1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확률 총합이 1이 된다는 거라고. 근데 요 적분은 고등학교 거가 아니라 대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돼요. 특이적분 또는 이상적분이라고 합니다. 적분 구간에 무한대가 오는 경우는. 그러면 얘는 뭐다?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를 세 가지를 다 만족을 한다고. 그래서 얘는 이제 뭐가 돼버린다고? 확률 밀도 함수가 돼버렸다고. 확률 밀도 함수가 됐으니까 얘는 뭐다? 연속 확률 분포라고. 근데 하필 요 함수를 만족을 하면 이제 뭐라고 부르겠다고? 정규 분포라고 부르겠다고. 이까지 이해됐나요? 된 거 맞니? fx 분모에 시그마가 이것도 바퀴가 밖에 있네? 미안하다. 대충 상수도 어차피 지금 아니 양수인데 거기 똑바로 적혀져 있을 거야. 그치? 나도 안 된다는 말이야. 그치?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뒤에서 이것만 나오거든. 이거만 보면 돼서 사실은 나도 이걸 안 해요. 요거는 요거 바로 다음 챕터에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됐나요?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 이 함수의 특징을 할 거야. 알겠지? 이 함수의 특징을 알아내야지만 내가 뭐다? 계산을 할 수 있다고. 그럼 너네 아까 내가 이랬잖아. 쌤 분명히 아까 확률 구할 때 넓이 구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이거 내가 지금 뭐야? 넓이를 나중에 구해야지만 확률이 구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함수를 적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한 거를 다 표로 누가 만들어놨다고. 그럼 우리 그 표 보고 뭐 하면 돼? 적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계산을 하려면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그냥 봐봐. 거기다 다 정리해 줄게. 그냥 지우고 할까? 지우고 할까? 지우고 하자. 그냥 요거를 모양은 그냥 솔직히 종 모양이 아닌데 종 모양이라고 하는데 종. 박물관 보면 큰 종 있잖아. 에밀리의 종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종 모양이래. 너네는 이게 그게 익숙할 거 아니야. 어린 왕자에서 배우는 보아뱀 그 코끼리 뭐 코끼리 맞나? 코끼리 먹은 보아뱀 모양. 야 부르게 맞는데. 중에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됐니? 폭은 똑같은 걸로 그릴게. 폭은 같다라고 하고. 두 번째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지금 폭은 똑같아요. 그럼 폭은 똑같다라는 거를 전문용어로 헌지현 씨 뭐라고 부르나요? 네 글자인데. 뭐라고?
평이 네 글자에 바보야 진짜. 평행도 관계라니까. 아. 왜냐면 지금 밑으로는 그러니까 위아래 평행동을 안 하잖아. 옆으로 좌우로만 평행동을 하겠다고. 됐니? 그래서 이 첫 번째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 f1x, 두 번째 함수를 f2x, 세 번째 함수가 f3x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세 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기에 있는 m이랑 시그마 값이 다른 거야, 알겠지? 근데 아까 선대칭 함수라고 했잖아, 맞아? 근데 뭐의 대칭이라고 했니? x는 m 대칭이라 했지. 근데 m이 뭐라고? 평균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즉 얘의 선대칭 축이 뭐다? m1 평균이라고. 그다음 얘도 뭐다? 선대칭 축이 m2 평균이라고. 얘도 뭐다? m3라고. 평균. 여기서 내가 질문이 뭐냐면 m1, m2, m3의 대소관계랑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의 대소관계 궁금해. 보여나? 한 번 더 기회 줄게. 이번 맞히자. 눈만 있으면 붙이는 거야. M1, M2, M3 중에 누가 제일 커? M3 오른쪽에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오른쪽이 더 큽니다. 예원아, 너도 기회 한 번만 줄게. 이거라고 했어? 시그마는 누가 더 크니? 짱. 자, 시그마가 한글로 뭐라고?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우리가 뭐라지? 삼포도. 삼포도는 뭐야? 자료가 흩어진 정도. 폭이 똑같은데 흩어진 게 다르겠니? 흩어졌다는 말의 기준이 그때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지금 다 떨어져 있냐는 거야, 분포가. 근데 평균으로도 똑같이 돼 있잖아, 우리 평행이동인가. 그러니까 즉 지금 뭐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요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다 똑같다는 말이라고. 그러면 흩어진 정도 같다는 말이지. 그래서 뭐다? 삼포도인 표준 편차는 뭐다?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이해됐나요? 네,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이거 맨날 내가 그리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고 됐니? 그래서 지금 초록색을 F1X, 빨간색을 F2X, 파란색을 F3X 라고 할게. 이번에는 선대칭의 위치가 다 똑같대. 이렇게 됐니? 그럼 이때의 그 요놈이 이제 평균 m이 되는 건데 똑같은 질문을 할 거야. m1, m2, m3 평균이 있다면 계속 그 다음에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100mc 누나 있으면 아닌데 평균은 다 똑같더라죠. 그래서 평균은 똑같아요. 맞지? 네, 질문은 이거야 너. 이거 대수는 어떻게 돼? 누가 제일 커? 1이야? 3야? 2는 아니겠지. 가운데 있으니까 1이야? 3야? 3가 제일 크다고? 3가 제일 큰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이게 x는 m이라고 하는 평균이 있잖아. 맞아? 함수가 이렇게 그려준다는 말은 여기에 지금 다 다다다다다다다 포도 알갱이들이 붙어있단 말이라고. 근데 평균이 이렇게 있는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뭐다? 듬성듬성 있다라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M축에 가까이 막 뭐가 몰려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게 뭐다? 평균에 밀집되어 있다. 즉 삼포도가 작다를 말하는 거라고. 근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 고르기의 분포라고 한다는 거 기억나나요?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F1이 뭐다? 가장 고릅니다.
고르게 분포는 대상들이 있어야 돼요. 한 개만 있으면 안 되는 되겠지. 비교 대상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하자. 고르게 분포를 걸고 평균의 밀집. 평균의 밀집된 그래프는 어떤 거라고? 이렇게 높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뭐다? 상포도가 작다. 됐니? 예원아, 엄청 어려운 질문 할 건데 대답 좀 한번 해봐. 내가 이건 그림 안 그려도 돼. 이거는 내가 지금 여기는 교차를 하게 그려놨잖아. 이번엔 교차를 안 하게 이렇게 그려. 괜히 교차를 안 한대. 이 상황이 얘네 둘 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할게. 그럼 이 상황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여기서 내가 지금 위아래 바뀌었잖아. 여기 초, 빨, 판대, 파, 빨, 초로 바뀌었잖아. 위아래가 뒤집어졌잖아. 맞아? 여기는 지금 똑같잖아.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유가 뭐가 있냐면 얘가 확률 밀도 함수라면 아까보다 확률 총합은 1이기 때문에 얘를 전부 품 때린 게 다 1이라고. 그럼 얘는 더 있잖아. 1보다 큰 값을 가지겠지. 그럼 확률 밀도 함수가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냐면 가운데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 끝쪽으로 가면 네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얘네 세 개의 넓이는 똑같다고. 무슨 말인지 됐니? 그래서 뭐다? F1이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F1 한 거랑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2 한 거랑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3x 얘네들은 뭐다? 확률 총합은 1 때문에 넓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뭐다? 위아래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겠지. 이런 그림은 뭐다? 불가능하다는 거겠지. 이해됐나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밑에 적어놨나 이제가 참고로 M에 대해 모여있을수록 시그마 값은 작다. 고르게 분포라 평균에 밀집되어 있단 말이고 즉 분산의 값이 작고 평균 값이 작다란 말이다. 라고 친절하게 다 적혀져 있죠. 됐나요? 그럼 이제 요 함수의 특수한 예를 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 아까 fx가 식이 뭐였냐면 이거였나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에다가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었잖아. 맞아? 됐지?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다. 여기에서 m에다가 0을 넣을 거고 시그마에다가 1을 대입을 할 거야. 됐니? 그러면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겠지. 근데 그놈의 새로운 함수가 지금 어떻게 나와요? 루트 2파이 분의 시그마가 1이니까 사라지지? 그 다음에 2에다가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요? 맞죠? 그러면 시그마 제곱이 없잖아. 1이니까 2분의 x제곱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요 함수를 이제 뭐라 부를 거냐면 아까 요때의 분포가 정규 분포였지. 이때의 분포를 뭐라 부를 거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이때의 분포, 얘의 분포. 됐니? 근데 보통은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 순간에는 우리가 여기를 x라고 적지 말고 z라고 많이 적을 거야. 여기를 g라고 많이 표기를 할 거예요. 그 문자를 조금 더 뭐다?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자를 다른 기호로 그냥 적겠다는 말이겠지. 그래서 표준이 붙어요. 그러면 이놈의 확률 변수 z는 뭘 따르니? 일단 얘도 정규 분포잖아. 표준이란 말이 들어갔을 뿐이니까. 근데 m이 0이고 시그마 1인가 뭐다? 0,1을 따르게 된다고. 됐니?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똑같이 종 모양이고 이제 여기가 z축으로 바뀌는 것 뿐이고. 됐니? 그 다음에 상대칭 되는 곳이 이제 뭐라고? 평균 m이 0이라며.
여기가 Z는 0 된다고. 됐나요? 그 다음에 1은 아직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게 간격이 1이다 이렇게 이거 간격이 1 나타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를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인테그랄 뭐지 뭐 0부터 뭐 1까지 뭐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맞아? 이거를 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해놓은 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를 뭐냐면 얘의 정적분 값을 표로 계산을 해요. 그럼 이게 결국 넓이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의 표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 문제나 내신 문제를 풀 때는 이 표준 정규 분포표, 너네 옛날에 그 상응로그 감 있잖아, 대상값표, 상응로그표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어서 이 표를 보고 우리가 뭐다? 넓이를 계산을 할 거라는 거지. 적분을 안 한다는 말이지. 여기까지 됐니? 근데 이제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 정적분 값을 표로 정리하는데 얘가 다 이렇게 생겼어. 이 꼴만 정리를 하고 있어. 됐니? 근데 요 A가 지금 거기 적혀 있나요? 뭐부터 뭐까지라고? 9.9까지 돼 있지. 이거는 조금 암기하고 있어야겠지. 이게 난 중요한 게 아니거든. 중요한 게 아닌데 학교에서 1번 문제에서 99.9에서 X로 나온 적 있거든. 쓰레기 같은 학교에 들었지. 하여튼 9.99까지다 라는 것만 알면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너네가 이럴 수도 있잖아. 아까 말한 뭐라고? 봐봐. 내가 이렇게 물어. 여기가 마이너스 뭐 3이야? 됐니?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지금 나한테 이거 구해달래. P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얘를 구해달래. 근데 표는 0부터만 있잖아, 맞아? 얘는 표에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요놈의 선대칭을 쓰자고. 2에 마이너스 2를 선대칭 시켜버리면 2에 대응 되겠지? 여기가 0이니까 마3을 선대칭 시켜버리면 뭐가 되니? 여기가 3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이 넓이랑 같다고. 여기까지 됐지. 근데 표는 여전히 0부터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 0부터 3까지 넓이에서 0부터 2까지의 넓이를 빼면 0, 요거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가 일단 1차적으로는 이렇게 바뀌게 되고 선대칭성 때문에 2차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0부터 3까지 적분한 거에서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를 빼주면 된다고. 됐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뭐 한다고? 계산을 할 거라고. 왜? 이거는 다 표에 있을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 이제 너네한테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물어봐. P Z가 마이너스 3이야. 이거를 계산을 해달래.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 그럼 얘는 이 부분이잖아. 맞니? 그럼 얘의 대칭이 여기지. 맞아?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일단은 Z가 3 이상이랑 똑같다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뭐냐면 표는 이거밖에 없다고. 0부터 봐봐. 그러면 이 전체 넓이가 1이라며. 그러면 이거 반 넓이는 몇이니더라? 이거 반 쫙쫙쫙 간다면 이 반 넓이는 몇이야? 0.5지 확률이니까. 그러면 0.5에서 0부터 2까지만 빼면 되겠, 0부터 3까지만 빼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얘는 뭐냐면 0.5 빼기 P 0부터 3까지. 아까도 말했지만 등호는 신경 쓸 필요 없다 했어요. 등호가 있든 없든 간에 연속에서 똑같다고 했다고. 선은 넓이가 제로라서. 됐니? 그럼 요거는 표에 있겠지? 그래서 0.5에서 표에 있는 값을 빼주면 나오게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말고는 뭐 딱히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한 개만 더 마지막으로 볼게. 마지막 한 개. 이거 3개 계산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백민재 씨. 똑같은 거야. 이거 초등학생들 풀어라면 풀더라, 알겠지? P 마3부터 2까지 얘는 뭐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
바로 그 결과 말하지 말고. 그래서 마3에서 뭐다? 0까지 한 번. 하다 보면 기준이 0이야. 0에서 2 한 번. 근데 마3에서 0은 뭐랑 같아요? 0에서 3이랑 같죠? 그래서 얘는 뭐다? 0에서 3. 이건 이미 0부터 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전혀 문제된 게 없다. 그래서 요거 세 개가 지금 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 문제 다 풀 줄 안다는 거야, 그렇지? 이해됐네? 이 끝이야 이게. 예원이 이해 안 되나? 보현이 이해 안 되나? 그렇지? 이 진짜 초등학교 정해시켜도 이해하더라. 봅시다. A, B가 양수일 때 지금 얘네들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보는 거라고 일단.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일단은 저기 Z축을 그려주고, 그다음 뭐다 이게 종모양 그려주고, 그다음 표준점수표가 여기 0 적어주고, 맞죠? A 마이너스 A는 음수니까 여기 돼 있잖아, 맞아? 여기가 마이너스 A라고. 그러면 선대칭 때문에 여기가 뭐다? A가 되는 거라고.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건데. 얘는 뭐랑 똑같다고? 3대 친성 때문에 얘랑 같다고. 됐니? 그래서 우리는 뭐로 계산한다고? 0부터 A까지. 이 A는 표에 있을 겁니다. 됐니? 그래서 계속해서 봅시다. 알겠지? 요렇게 지금 Z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있고, 여기가 지금 0이고, 이번에는 A가 양수기 때문에 여기가 A야. 됐니?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거든? 맞니?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 절반을 몇이래? 얘는 0.5래. 맞니? 그러면 0부터 A까지 추가로 더하면 되지. 그래서 얘는 뭐다? 0.5 더하기예요.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 거. 여기 Z축이고 있고 0이야. A가 양수라고 했잖아. 그럼 A가 여기 있다고. 이 넓이를 구해달래. 됐니? 얘는 어떻게 한다고? 0.5에서 0부터 A까지 빼면 되겠지, 맞습니까? 바로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뭐다? 0.5 빼기 0부터 A까지. 됐죠? 그다음 마지막 거. 마이너스 A가 여기 있고, 그다음 B가 여기 있다고 치자고. 됐니? 그러면 얘를 뭐다? 0 기준으로 해서 요거랑 뭐다? 요거를 따로 할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가 아직 답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A부터 Z0, 그다음 뭐다? 0에서 ZB. 나중에는 이게 암산돼요, 알겠지? 지금이야 내가 지금 처음 배우니까 이렇게 적어주지. 나중에는 나도 바로 한다, 알겠지? 요게 뭐로 바뀐다고? 이것 때문에 요 넓이로 바뀌게 된다고. 맞죠? 그래서 요 부분이 뭐다? 0부터 A까지. 뒤에는 뭐 그대로고 이미 0부터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초등생들도 정말 좋아하는 계산법이니까 충분히 너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치? 그럼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얘를 볼게요. 얘 뭐라고 되어 있냐면 Z라고 하는 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대. 이때 지금 표에서 이 값이
0.3413이라고 계산을 해줬대. 됐니? 이때 지금 표가 또 있네. 표에서 0부터 2까지 이 값은 0.477이라고 계산해주고, 이거 외울 필요 없다. 문제 주어진 대로 하면 된다. 왜냐면 옛날에는 3, 4, 1, 3 다 계산했는데 요즘에는 수능에서도 별의식을 넘쳐가지고 이거 뭐 0.34, 0.48 소수점 줄짓대를 바꿔줘서 오히려 계산 더 쉬워졌다 이겠지. 그 다음에 P, Z 2.58이 얘가 표에서 0.4951이래. 이렇게 지금 표의 값을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치? 됐니? 이때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얘랑 두 번째 Z가 2.58 이상. 자 바로 해버리자. 요 케이스지? 암산 되겠니 이제? 0에서 A, 0에서 B. 그래서 얘가 뭐다? 0에서 1, 0에서 2. 논리 요놈이다 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야 달래. 그러면 뭐가 되니? 0.8185가 되나요? 맞습니까? 그 다음 얘는 뭔데? 이 케이스지? 맞아? 네 번째 케이스잖아. 그래서 얘는 뭐다? 0.5에서 빼기 0부터 Z 2.58. 그래서 그게 4951이니까 빼버리면 0.0049가 되겠죠.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쌤 그러면 얘는 표준 표준 정비 분포만 확률을 구할 수 있지 않냐? 아까 일반적인 정비 분포는 못 구하지 않냐라고 얘기가 될 거 아니야? 왜? 표는 얘네들만 Z만 지금 정리가 됐지 X가 정리가 된 거 아니잖아. 그래서 뭐냐 이 작업을 이제 배울 거예요. 무슨 작업이냐면 표준화라는 작업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배우면 치안이에요, 치안. 됐니? 뭐냐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할게요. 이렇게. 근데 얘를 어떤 변환을 넣을 거야. 어떤 변환을 넣을 거냐면 z는 시그마 분의 x-m이라고 하는 요렇게 치환을 바꿔버릴 거야. 됐니? 그러면 얘가 x가 z로 바뀌게 돼요. 됐니? 그럼 얘가 뭐가 됐냐면 요렇게 지금 표준 정비 분포로 바뀌게 된대. 그러면 여기가 있는데 바뀌니까 다시 계산할 수 있게 펴보고. 그럼 이제 왜 저거냐고 얘기할 수 있냐면 봐봐. 이 변환이 만약에 맞다면 평균이 0으로 바뀌어야 되고 표준 편차가 1로 바뀌어야 된다고 맞아? 그럼 봐봐. 이 z가 0이 나와야 되지? 맞지? 지금 z니까? 그 다음에 VZ가 1이 나와야 된다고 맞아? 그러면 이 Z는 Z가 얘들아 뭐라고? 요거라며. 그대로 넣어봐. 그러면 시그마 분의 1x 빼기 시그마 분의 m 되는 거 맞죠? 요거 그냥 전개한 것 뿐이에요. 이 x의 성질이 뭐였지? 앞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걸 빠져나가는 게 성립을 합니다겠지? 내가 왜 그걸 안 적고 넘어갔냐? 앞에 없었나? 오늘 내가 못 봤나? 아예 안 적었구나. 지금 그냥 얘기하면 되니까 맞지? 뭐 이 x 성질 그대로 성립한단다 알겠지? 상수 앞으로. 얘가 뭐가 돼? 요렇게 지금 되고 D의 상수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근데 어차피 EX랑 N이랑 둘 다 평균이잖아 맞아? 그러면 시그마 분의 M 빼기 시그마 분의 M 되니까 뭐가 나와? 0 나온다고. 됐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VZ는 V에다가 시그마 분의 1 X 빼기 시그마 분의 M인데 우리 알잖아 VAX 더하기 B는 A제곱 VX잖아. B는 무시하면 되겠지 이거. 그럼 요거 제곱이 앞으로 나간다고. 그럼 뭐가 돼? 시그마 제곱분의 1에 VX잖아. 우리 알잖아. VX가 시그마 제곱이잖아. 맞지? 시그마 제곱이랑 시그마 제곱이 약분이 되니까 뭐가 나와? 1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다? 이 변화는 뭐다? 평균을 0으로 만들고 뭐다? 분산을 1로 만드는 연산이라고. 그러면 어떤 임의의 정분포가 주어지더라도
요 변화를 쓴다면 요거는 값을 알아야 되겠지? 이 변화를 쓴다면 항상 이걸로 바뀌니까 뭐다? 이제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고. 즉 확률 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 작업을 표준화라고 한다는 거겠지? 그러면 표준화 과정을 좀 보여줄까?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볼게요. 만약에 너네한테 이제 이렇게 구해래 얘를. 됐니? 근데 m 값이랑 시그마는 주어져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 이 꼴을 만들기라고. 그래서 봐봐. 지금 좀 정확하게 적어줄게. 자, x 빼기 m이니까 양변에 m을 빼. 이래 지금 이건 부등식 성질이지 이거 뭐 고등학교 게 아니잖아, 맞지? 그 다음에 시그마는 표준면은 늘 양수다, 그치? 0 아니니? 분모에 있으니까 0 아니겠지, 맞지? 그래서 양변에 시그마로 나눠. 이것도 부등식 성질이야? 그럼 시그마로 나누면 지금 이렇게 되고 이래 됐지? 근데 나누는 순간 이게 뭐라고? Z라고. 됐니? 그럼 여기에 숫자는 뭐 몇 점 삐들이 나오겠지? 몇 점 삐들이 나오겠지? 그럼 다시 뭐다? 이 표 보고 이런 거 보고 계산해주면 된다고. 이거 성질 써가지고. 그래서 너네가 항상 뭐 해야 된다고? 이 짓을 계산하는 거야. 이게 계산 방법이야. 확률 구할 때 계산 방법이야. 그거보다 양변에 m 뺀다, 시그마는 준다. 근데 가운데도 이게 한 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고. 너네가 바로 뭐 여기서 다이렉트로 가는 게. 뭐 하면 돼? m 빼고 시그마 나눠주기. m 빼고 시그마 나눠주기. 이건 z 바로 하면 된다. x가 정규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65고 분산이 4의 제곱이래. 이때 p x가 67 이하. 그 표가 없죠. 표는 그냥 너네는 그냥 내가 적어줄게, 알겠지? 근데 큰일 났네. 나도 이거 지금 새 거라서 지금 표가 없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풀어놓은 거 가지고 왔어. 표. 있어요, 역시. 자, 그럼 일단은 먼저 표준화는 아까 뭐라고?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그러니까 m 빼고 시그마 나누고 그럼 바로 이런 거야. 여기를 바로 뭐라 적고 z라 적고. 얘를 뭐? 67에서 m을 빼주고 시그마로 만드는 거야. 이건 시그마 제곱이야. 여기까지 됐지? 여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한다고? 61에서 65 빼주고 4로 나눠주고 얘는 바로 z로 바뀌고 여기 71에서 65 빼주고 4로 나눠주고 백민기는 여기 좀 취약할 수도 있어요. 여기 계산이 너무 많아서 단수가. 그럼 얘가 지금 뭐로 바뀌었냐면 PZ가 0.5죠. 열을 바뀌었다고. 얘도 그냥 산수 계산하면 P-1 Z 1.5 이렇게 지금 된다고. 됐니? 이게 한 번만 적고 이제 더 이상 안 적을 거야. 요거는 어떻게 한다고? 머릿속에 이렇게 쓱 그려주고 여기 Z 잡아주고 여기가 0이거든? 근데 여기가 0.5래. 0.5 이하 있으면 이거 통째로 다잖아.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는 몇이라고? 0.5고 이것만 표로 계산을 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계산하면 0.5 더하기 P 0부터 Z 0.5가 돼요. 됐죠? 이제 이거 안 그릴 거야. 너네가 이제 이해를 한번 해봐야 돼. 자, 그럼 얘는 이제 뭐로 바뀌겠니? 마이너스 1에서 0은 0에서 1로 바뀐다고. 그 다음에 1.5는 그냥 0에서 1.5. 됐습니까? 그래서 표에서 적어줄게. 이게 표에 뭐라 되어 있냐? 표에서 왜 이거 다 계산해놨을까? 내가 계산기 돌려나 보네. 이게 0.2745라고 표에 주어져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두 개 더해주면 답은 0.7745가 되겠지, 맞아? 이거는 이제 표에 적혀 있는 거 그냥 읽기만 돼요, 그죠? 표 보는 도 어렵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얘는 표에 뭐라 적혀 있냐면 아마 3413일 것 같은데 0.3413일 거예요. 맞겠지?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얘는 표를 보면요. 답이 뭐라 적혀 있냐면 미안하다. 표가 이게 이치사고가 아니라네. 쏘리. 미안하다 알겠지? 당황스럽다. 1915란다 알겠지? 1915. 얘가 0.6915가 된다 알겠지? 그 다음 얘가 3413이고 그 다음 얘가 0.4332가 되어야겠지? 그럼 얘가 이제 더해주면 뭐가 돼? 0.7745가 되겠죠? 됐나요? 이건 표에 있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초록색은. 됐죠? 다음에 내년에는 이거 다 표에 적어놔야겠다. 이게 되고 있다. 자, 옆에 이제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얘는 x가 정규분포 170,5의 제곱, 평균이 170이고 분산이 5의 제곱인 걸 따를 때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px가 167.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거 그냥 조금만 내가 설명을 해줄게. 뭐냐면 나중에 만약에 이 x가 예를 들어서 키라고 치자고. 키. 사람의 키는 아까 변하니까 연속하니 변수했잖아. 그러면 너네가 이런 거고. 쌤 키가 167.5 이하의 확률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키는 양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얘가 틀린 거고 얘가 맞는 거야. 알겠지? 양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만 그 정적분 값이 정확하게 확률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수능 문제 풀 때겠지. 그러니까 너네 마음대로 뭐 갑자기 0을 만들어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거리가 x라고 할게 이번에는. 그러면 거리가 50보다 작다는 기호로 어떻게 적어야 돼? 이래 적는 거야. 이거를 거리는 0 이상이니까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야, 알겠지? 이거 하면 답 안 나와. 이거 표준화하면 답이 안 나온다, 알겠지? 됐니? 그래서 그냥 이게 맞는 거야, 알겠지? 수능 문제 풀 때, 내신 문제 풀 때 뭐든 간에 통계를 할 때는. 그래서 너네가 강제로 이걸 만들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지? 잘 기억해. 영상에 넣어놓을 텐데 이건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셔야겠지? 자, 표준화를 해주면 여긴 Z 167.5에서 170을 빼주고 나누기 5를 합니다. 맞아? 그럼 얘는 PZ 마이너스 2.5죠? 그럼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거 아까 했잖아. 얘는 뭐? Z가 0.5 이상이잖아. 맞아? 그럼 얘는 뭔데? 0.5에서 P 0부터 Z 0.5 이건 이제 그림 안 그려야 되죠? 이거 따라올 수 있을까 믿을게. 그래서 얘는 0.5에서 얘는 표를 보고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건 제가 적어드릴게겠지? 그래서 표에서 얘가 뭐나 다 계산기를 돌렸나 보네. 뭘까? 명민재 얘가 이거거든? 여기 몇이냐? 이거에서 이거 빼면 몇이냐? 5, 2, 9, 1이가? 맞습니까? 1, 9, 1호로 아마 주어져 있을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이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부러 나는 근데 웬만하면 4개짜리까지 계산하는 걸로 넣어놨단다. 뒤에 수능 문제에서 지금 거는 문제까지 되면. 자, 이런 거는 너네가 조금 꼭 알고 가야 되는 문제다, 알겠지? 이런 거 못 풀면 이제 통계 안 배웠더라 하면 된다, 그치? 통계를 배울 목적이 첫 번째는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350명을 채용할 거야. 근데 5,000명이 지원을 했대. 그러니까 지금 5,000명 지원해서 지금 350명을 채용을 할 거야. 생각도 많이 본다, 그치? 근데 여기가 지금 이 5,000명의 평균이, 얘네들의 평균이 지금 630점이고, 얘네들의 표준 편차가 표라고 줄게.
얘가 지금 70점이래. 그리고 얘가 정규 분포래. 됐니? 이때 그 최저 점수를 구해달래.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몇 점 받아야지 합격한 거 있잖아 우리 맨날. 그 몇 점을 지금 얘로 계산을 하는 거라고. 너네가 그 알고 있는 보통 이거 콩글리시로 커트라인이라고 하잖아. 커트라인 계산법이다 이거지. 근데 커트라인은 콩글리시다 이거지. 그거 적혀져 있죠. 내가 지금 외고에가 적어준 거야. 그러면 아마 저게 맞을 거야. 그래서 커트라인이지 않고 컷오프라인 아니면 컷오프 스코어라고 있는 게 정식이 영어 명칭이고 커트라인 뭐 무슨 말인데 손 자르다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틀린 말을 알고 가야 되겠지. 그래서 최저 점수가 커트라인, 컷오프라인을 말하는 거래요. 알겠지? 근데 얘를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할 거냐? 최저 점수를 모르니까 얘를 별이라고 썼죠. 별. 됐니? 부등호는 너네가 마음대로 해도 돼. 왜냐면 반대로 하든 몰래 하든 근데 이 별만 구해내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너네가 자유롭게 하면 돼. 그러면 얘가 지금 이랬다고. 봐봐. 점수를 x라고 한다면 그냥 점수를 이 x가 뭐다? 별보다 높아지는 그러니까 커트라인 점수가 최저 점수보다 높아지는 게 합격을 하는 거지. 자, 이거 이걸 뭐라고 하니? 합격할 확률 맞나요? 이 꼴찌 점수보다, 그러니까 합격한 꼴찌보다 점수 높으면 합격이잖아. 됐니? 자, 합격 확률이 몇인데? 5,000명이 지원을 하는데 뭐야? 350명을 지원을 하겠다며. 됐니? 이게 이렇게 되면 되는 거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뭐다? p x는 별 이상이 뭐다? 약분해주면 몇이냐? 500분의 35니까 100분의 뭐가 돼? 7 되나요? 0.07이 나오게 된다고. 됐죠? 이거 계산한 거야? 됐니?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x라고 하는 놈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점수가 근데 뭐다? 평균이 630점이고 표준 편차가 70이래. 됐니? 여기서 뭐 하면 돼? 표준화를 무지성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표준화를 해주면 여기는 z로 바뀌게 될 거고 여기는 별 빼기 630 나누기 70 한 거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이까지 됐지. 그래서 이게 지금 0.07인데 여기서도 하나 공부할 게 있어요. 이제 네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 숫자는 양수다 음수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양수다 음수다. 요것만 보면 돼요. 위에 볼 필요 없어요. 여기만 보면 돼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여기만 보면 알 수 있어요. 탈락. 일단 늦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원 씨, 얘는 양수다 음수다. 양수. 양수? 근거는 탈락. 보현이 일단 양수래. 근거가 뭘까? 탈락. 아 이것들아. Z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0이잖아. 이게 음수라면 여기 있다. 그러면 0.5보다 큰 값을 가질 거라고. 근데 얘는 0.5 작잖아. 그러니까 어디 있다고? 뭐 이런 데 있다고. 이해됐니? 그래서 요 숫자가 이 숫자가 지금 뭐보다 작아서 0.5보다 작아서 절반보다 얘는 무조건 뭐다? 양수라는 거를 알 수 있다고. 제가 음수가 되면 0.5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된다고. 여기까지 됐니? 이런 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게 이제 사고력이다 겠지 생각하는 거. 무지성 암기가 아니라. 됐어요?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지금 있고 여기가 Z고 여기가 지금 0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뭐다? 요 숫자 이게 지금 70분의 별 마이너스 630 여기 양수가 그려졌고 요 확률이 지금 뭐다?
0.07이라고 지금 된 거라고. 됐니? 그러면 여기는 왜 표 안 적었나? 표 적어놨죠? 여기는 지금 내가 문제표를 적어놨어요. 표에 뭐라 돼 있냐면 0부터 1.5까지가 0.43이라고 돼 있다고. 됐니? 봐봐. 요거 반이 0.5라며. 이게 0.07이면 이게 뭐라는 말인데? 0.43이란 말이잖아. 근데 0.43이 되는데 숫자가 뭐라고? 1.5래. 그럼 요게 뭐가 된다고? 1.5면 된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양배는 70 곱해주고 그러면 별 빼기 632 15 곱하기 7인 게 몇이지? 105인가요? 그래서 별은 몇이 나온다? 최점수가 735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거 735점 맞으면 합격? 그다음 둘 다 떨어지면 합격. 이상한 변수가 있어. 근데 얘가 이항분포를 따른대. 됐니? 됐어요? 근데 얘가 확률 구하는 거 복잡한 건 알지? 평균은 NP, 분산은 NPQ 공식이 있지만 확률 구하려면 기억나? 100C3 2분의 1의 몇 제곱, Q의 몇 제곱, 또 100C4 해가지고 확률 갖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순수 이항분포 단원에서는 그 문제를 물을 수가 없다고 했다고. 기억나나? 근데 물어버리는 거야. P를 구하는 걸, 확률을 구하는 거를. 그러면 너네 뭐 이거 할래? 35C 3P에 여기 뭐 3승 Q에 32제곱 자자자 해가지고 35C 20이야. 조합 계산하다가 막 울걸? 알겠니?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해서 이거를 대충 구하고 싶어. 근데 거의 정확하게. 근데 사람들이 개발을 한 거야, 그치? 그게 요거야. 뭐냐? n 곱하기 p의 값이 5 이상이 만족을 한다면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왜냐면 책마다 달라. 그 대충 대략 n이 한 32, 33이 넘어가면 p가 뭐 엄청나게 다른 숫자가 주어질 일 없잖아. 1회 일어나는 확률은 뭐 0.00001 이런 게 아니라 대충 뭐 0.3, 0.4, 0.02 이런 걸 주어질 거니까 보통 이걸 만족을 하면 요즘에 지금 이상 확률 지금 변수가 뭐다?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연수 확률을 갑자기 뻥튀기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얘가 뭐다? 이렇게 바뀐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평균 자리고 여기가 무슨 자리야? 분산 자리잖아, 맞아? 자, 이항분포에서 평균이 뭐지? NP지, NP. 그래서 여기가 뭐가 온다고? NP. 분산은 뭐라고? NPQ가 오게 된다고요. 됐니?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한글로 말해줄게. 이항분포에서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근사값 뭐다?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계산을 못했던 확률을 정규 분포로 대신 계산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치? 됐나요? 그러면 이항분포 단위에서는 뭐밖에 안 본다고? 평균 분산밖에 안 볼 거고, 그 다음 정규 분포 단위에서 뭘 부를 거라고? 이항분포의 확률 계산을 배울 거라는 거야, 그치? 됐니? 그래서 거기 이제 예를 보면 x가 이항분포를 따른대. 그래서 얘가 400,0.2 시행의 수가 400이고 1에 일어나는 게 0.1이라고. 그럼 얘가 봐봐. 대충 이거 두 개 곱해봐. 몇인데? 80? 얘 5보다 크잖아, 맞지?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다?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평균이 NP이기 때문에 뭐라고? 80. 분산은 NPQ잖아. 80에다가 0.8 곱하면 되겠지, 맞아? 그러면 64. 8의 제곱에 적등은 알아서 적으면 될 거라고. 그랬니? 근데 이걸로 확률을 계산을 할 거라고, 나중에. 됐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예제. 뭐냐? 주사위를 450번 던진대. x를 3의 개수가 남은 횟수라고 하지. 그럼 딱 일자마다 뭔데? 이항분포지?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 주사위 던지는 거는, 맞아?
그러면 x는 뭐다?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근데 시행의 수가 450번이고 3의 배수는 36이니까 6분의 2가 되겠지. 확률 3분의 1 맞나요? 3의 배수가 될 확률? 맞습니까? 요게 되는데 이때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P 140 X 175를 구해라고. 됐니? 근데 뭐라고 이거를 450C, 140 450C, 141 이런 미련한 짓을 안 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읽자마자 확률을 구해라네? 정규분포구나. 그래서 얘를 뭐 한다고?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건데 NP 150이죠? 150에다가 이제 NPQ, Q는 6번의 확률 1분의 2가 됩니다. 맞아? 100이니까 10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뭐다? 표준화에 의해서 140 빼기 150 아까 기억나죠? X-M 나누기 시그마 그 다음에 나누기 10 그건 시그마 제곱이라서 그 다음 Z 175 빼기 150 나누기 10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부터 해서 2.5까지가 되고 뭐다?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 특징에 의해서 얘가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0부터 2.5까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표가 거기에 또 내가 멍청하게 또 안 줘줬었죠? 왜 안 줘줬지? 그때 만들 때. 그래서 지금 얘가 표에서 얘가 0.3413이라고 주어져 있고 됐니? 뒤에 거는 0.4938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거는 지금 표다 표는 계산하는 게 다 주어져 있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걸 더하면 0.8351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예제. 제 문제만 풀고 제가 프린트 좀 해올게요. 지금 병의 내압 강도는 그 내압 강도를 X라고 할게요. 이놈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데 M, 시그마 제곱 됐니? 그 다음에 이 내압 강도가 40보다 작으면 불량품이래. 그러니까 즉 X가 40보다 작으면 불량품이래.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공정 능력 지수가 있대. 이런 것도 처음 읽어보지만 그냥 하면 된다 이랬지. 얘를 대문자 G라고 할 건데 얘가 3시그마분의 뭐다? n-40이라는 계산법을 따른대. 그래서 이놈의 G가 0.8이래 현재. 이때 불량품 확률을 구해라. 제품 한 개를 꺼냈을 때 불량품 1 확률 표는 항상 지금 이 문제 적혀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제 한 4개 정도만 적혀있으니까 그 중에서 골라서 쓰면 돼요. 알겠지? 필요한 거. 그럼 일단 이거부터 먼저 봐야 되겠지? 이거 뭔지 모르는 거. 근데 G가 0.8이라며. 그래서 0.8은 3시그마분의 n-40이 된다고. 됐니? 그러면 양변을 3 곱해버리면 2.4시그마는 n-40이다. 그래서 뭐 m은 40 더하기 2.4시그마다. 뭐 일단 여기까지만 적어놓을게요. 됐습니까? 뭐 이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불량품의 확률이니까 뭐야? px가 40보다 작은 확률을 구해달라고 돼 있다고. 맞아? 그래서 얘는 정분포를 따른다 했으니까 표준화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표준화를 하면 이래는 거 맞아요? 40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시그마가 된 거잖아. 그럼 봐봐. 내가 이거 할 필요가 없겠지. 이제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슬쩍 버릴게. 여기 지금
지금 내가 뭐다? 이 숫자가 필요하다고 이 숫자가. 됐니? 근데 이 숫자가 있잖아.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고 3 곱하면 이거 나오지 않니? 그래서 양변에 곱하기 뭐 해라고? 마이너스 3을 하자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4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 시그마분의 40 마이너스 m이 된다고. 여기까지 됐네? 그래서 이 숫자가 지금 뭐다? 마이너스 2.4였다고. 근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계산한대? 얘는 PZ가 2.4 이상을 계산을 하는 거고 얘의 계산은 또 어떻게 한다고? 0.5에서 P0부터 Z 2.4를 빼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계산할 수 있을 거면 이렇게 이거 계산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표에서 2.4가 0.4918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문제 맞죠? 표를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빼주면 0.0082가 됩니다. x는 20 뭐야? 선대칭이지? 맞아? 자, fx는 뭐의 대칭이라고? 평균의 대칭이라 했다고. 근데 평균이 몇이란 말이야? 20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m 값이 20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는 좀 캐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백민재씨 수업 잘하잖아. 자, 주어 불러줄게. fx를 땡땡땡땡땡땡 하면 gx가 나온다. 뭐야? 뭐라고? 뭐? 저기 미쳤나? 저기 정신 나갔나? 대칭이동 하다가 왜 나와? x축의 방은 20항 이동이잖아. 미쳤나봐 쟤. 너 청테이프를 묶어줄까? 지금 내가 오늘 잉크 없어서 지금 파란색 넣었는데 지금 청테이프 색깔 나왔거든? 딱 이걸 묶어주고 싶다 이제 이 두둥아리를. 이거 편집 어떻게 하지? 다시 할게 알겠지? 그래서 뭐라고? 얘는 이거라며. 이게 뭔데? fx가 x축방에 20항 이동하면 x-20 하는 거잖아. x 맞아? 됐니? 자, 여기서 알아야 수 있는 게 얘의 평균이 20이었거든 fx가. 그러면 gx의 평균은 뭘까? 40이죠. 20이 있는데 오른쪽 20만큼 갖다 있잖아. 그럼 여기가 몇이 된다고 이제? 40이라고 40. 여기는 이제 20이었다고. 그 다음 아까 말했잖아. 이거는 네가 틀렸다고. 평행 이동했으면 시그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그냥 그대로 옮긴 것 뿐이잖아. 호흡 똑같잖아. 여기가 뭐다? 요놈의 시그마 제곱 똑같은 게 오게 되더라는 거지. 이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뭐라 돼 있냐? 뭐 편중 주어져 있고 P, M, X, M 플러스 2 얘가 P, 0, Z, 1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대. 그래서 이거 일 때 너네한테 뭘 구해야 돼? P, 35, Y, 42 얘를 구해달라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무시성을 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표준화 해버려. 봐봐. 표준화를 하면 어떻게 되는데 m에서 m 빼고 시그마 나누는 게 0 맞지? m 플러스 2에서 m 빼고 시그마 나누는 게 시그마분의 2 이렇게 나온다고. 할 수 있겠지? 표준화 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 빼고 m 빼고 나누는 게 시그마 한 거야. 근데 그게 이거랑 같다며. 누나 지금 봐봐. 0, Z, 1이 나왔지? 그래서 뭐다? 시그마가 2라는 말이에요. 됐니? 근데 얘도 뭐 하면 돼? 무지성. 우리는 확률 구할 때 무조건 뭐다? 표준화를 한다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Y야, Y. Y는 평균이 40이에요. 35 빼기 40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2.5. Z. 42에서 40 빼면 2. 2 나누기 2니까 1.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됐나요? 그럼 얘는 아까 어떻게 계산하는데 0부터 2.5까지 한번 해주고 0부터 1까지 하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얘는 표가 또 있어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표를 보면요. 표는 거기 안 주기는 그냥 표는 그냥 계산 내가 줄게요. 이 앞에 거가 0.4938이 나오고요. 뒤에 거가 표가 0.341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0.835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됐나요? 애매하네. 자르는 게 맞나? 동료 4분 전인데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뭐 긴 문제 다시 보면 되니까. 혹시나 주둥아리 그 들어가면 그냥 나한테 또 얘기하지 말고 넘어가야겠지. 엄마 붙이지 말고 알겠지. 엄마 붙여서 선생님 어떻게 주둥아리 단어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수능님 좀 되는데 언제 건지 모르겠다. 자, 재래시장에서 집까지의 거리의 평균. 그러면 거리를 x라고 줄게야지. 됐니? 이 거리가 지금 뭐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740m고 표준 편차가 500인 뭐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놈의 거리가 2000m가 넘어가면 뭐다? 집이 이만큼 멀어지면 이만큼의 사람들 중에서 15%가 자가용을 이용을 한대. 그래서 뭐다? 얘의 15%가 자가용. 숨겨진 의미는 뭐야? 85%는 걸어서였지. 맞네? 그 다음에 이제 x가 2000 미만이면 얘의 뭐다? 5%가 자가용이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의 95%는 걸어서. 뭐 걸어서 또는 뭐 자전거겠지, 맞지? 됐나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 돼 있냐? 자가용을 이용한 고객 중 한 명을 고를 때 거리가 2000 미만이다. 뭐야? 조건 확률이 있다, 맞아? 구하는 게 뭐라고? 거리가 2000m 미만이라고. 뭐에서? 자가용 이용. 됐습니까? 됐니? 조건방열 벌써 또 까먹은 거 아니지? 지난 시간에 했다. 얘 조건방열이 뭐야? P 자가용분의 뭐다? PX가 2000 미만이면서 자가용 이용이다. 맞아? 됐니? 자, 자가용 이용료는 종류가 두 가지 아니니? 뭐? X가 2000 이상이야. 근데 걔의 10% 또는 X가 2000 미만이야. 근데 얘의 몇 퍼센트? 5%. 이만큼이 지금 자가용 이용이잖아, 맞아? 근데 분자가 뭔데? 이거잖아. X가 2000 미만인데 뭐다? 쟤의 5%를 말하는 거지. 맞습니까? 한번 적어보자. 일단은 이것부터 구해내야 되겠지? 이 확률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 확률의 곱하기 0.05 맞지? 그 다음 이거는 알지? 이거의 0.05, 이거의 0.15, 이거의 0.05 맞죠? 이 확률은 무조건 무지성 뭐라고? 표준화라고. 2000에서 1740 빼면 260이고 260을 500으로 나누면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Z가 50분의 26이니까 100분의 50이니까 0.52가 된다고. 됐니? 그런데 요거는 아마 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일단 계산이 됩니다. 됐니? 근데 표에서 지금 뭐가 있냐면 0.52까지가 요 값이 표에 0.2라고 주어져 있어요. 0.2라고. 됐니? 그럼 얘가 몇이다? 0.3이라고. 자, 여기 봐봐. 요게 0.3이야? 그럼 얘는 0.7이겠지, 반대니까. 요거 부동 반대잖아. 그래서 얘는 뭐다? 0.7의 0.05. 얘는 뭐야? 0.3 곱하기 0.15. 얘는 뭐야?
0.7 곱하기 0.05가 된다고. 그러면 5R이니까 뭐야? 더하기가 되겠지. 됐네? 그러면 분자 분모에 몇을 곱할까요? 1000 곱할까요? 1000 곱하면 여기는 7 곱하기 5, 35가 되고요. 그럼 여기 뒤에도 35가 되겠고 1000 곱하면 15 곱하기 3, 45가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 80분의 35가 나와요. 그럼 5로 약분해주면 5 1은 5, 5 6에 30에서 16분의 7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됐습니까? 끊겼나? 안 끊겼나? 끊겼나? 오!